네, 개인으로 그 나오죠? 목사님 대충 보고 한번. 그 쓸 필요 없어요. 쓸 필요 없어요. 예, 쓸 필요 없고 목사님 메일에 가서 확인만 해주면 돼요. 네,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 회원들이 한 47명 정도로 파악이 됐는데요. 아마 사모님들까지 오시면 50명이 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간이 10시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시간이 아주 빡빡해가지고요. 네, 바로 이어서 다른 모든 순서, 예배는 우리 오늘 세미나니까 예배나 뭐 찬양이나 이런 거 안 하고요. 이제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정확하게 10시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목회개발위원이신 오창욱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노예로 하여금 이 귀한 세미나를 열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미나를 통하여 저희들이 교회를 잘 수종들 수 있도록 귀한 지식들을 잘 얻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세미나를 주관하는 목회개발연구원 강대훈 목사님과 모든 임원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일이 계획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장소를 제공한 에본교회 위에 또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위에 큰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이 주관해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귀한 것을 잘 배워서 교회를 수종들 때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참여한 모든 분들 마칠 때까지 강건케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목회개발위원회 세미나에 오신 우리 노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이 챗GPT 목회 활용 부분을 맡았습니다. 젊은 목사님들 잘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직까지 제가 이 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번에 섰습니다. 챗GPT 강의 지난번에 김태훈 목사님을 통해서 그때 이 교회 동영상 설교 이 카드 만드는 것하고 이 챗GPT에 대해서 잠깐 배우셨을 텐데 그때 배우신 분들이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그 뒤에 또 어떻게 하다가 그냥 다 중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개념과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시간이 허락하면 우리 목회에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교나 성경 공부 만드는 이 방법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소리는 다 각하하고 이제 처음부터 이거 여러분들 혹시 감마를 아시는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감마 들어보신? 네, 우리 노 회장님이 아마 감마 들어보셨거든요. 감자는 들어보고 지금 감마는 못 들어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감자는 열심히 나오는데,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주는 AI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자,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외부의 강의를 할 때에 주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다 하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파워포인트를 만들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손이 갑니다. 그 내용 다 일일이 쳐야 되고요. 나중에 그거 어떤 여러 가지 테크닉도 불려야 되고 뭐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작업이 전부 수작업으로 일일이 해야 돼요. 이게 엔터키를 치면서 마우스를 쓰면서. 그런데 이 프로그램 하나 하면은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감마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자, 한번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셔서 이 감마를 치면 감마 이 사이트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입하시고 이메일하고 비밀번호 넣고 해서 이렇게 가입을 일단 꼭 해주세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 여기에 가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제가 연습한 거고 어제 이제 만들어 본 건데, 자, 여기 새로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만약에 가서 누르게 되면 뭐가 나오면 생성이라는 게 나와요. 이 생성 가운데 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 얼굴에다가 이렇게 잘 스캔해놨다가 머릿속에다 스캔해놨다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만든 건 무슨 주제가 있잖아요. 이 일을 하고 싶단 말이죠. 자,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싶다. 근데 무슨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싶냐? 새신자 성경 공부 교재. 자, 이렇게 치시고요. 이 개요 생성을 누르게 되면 한글로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글이 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한글이 안 나와, 크롬에서. 그러면 우측 점 3개 있잖아요. 여기에 내려가게 되면은 번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맨 밑에 세 번째 번역 있죠?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눈이?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메뉴에 다시요. 우측에 점 3개 하면 번역을 누르면 내 화면의 모든 영어가 한글로 싹 바뀌니까 그거는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혹시 이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은 꼭 우측에 있는 상단에 있는 점 3개에 가서 클릭을 하면 메뉴가 나오는데 번역을 누르게 되면 화면이 다 영어로 바뀝니다. 모든 걸 우리 한글로 다 읽을 수 있어요. 네, 이게 안 되면 영어로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로그인 할 때부터 영어로 나와버리니까 가입할 때부터 이걸 꼭 먼저 해놓고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개요 생성을 누르려 볼게요. 그러면 이 성경 공부 교재에 이런 개요 생성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오죠. 계속만 누르면 돼요. 계속만 누르면 이 AI가 알아서 이제 만들어서 나옵니다. 자, 한 번은 더 해줘야 되는데 뭐냐면 테마 여기에 섞기에 가서 내가 어떤 테마를 할 거냐, 여기에 그림을 이제 쭉 고르는 거죠. 자, 나는 이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이것을 고르고, 자, 생성을 눌러요. 다시 이게 생성 AI라는 걸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누릅니다. 그러면 PPT가 그냥 너무나 잘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이거 보실래요? 자, 지금 만들고 있어요. 몇 분 만에. 내가 새신자, 제가 어제 청소년 성경 공부 뭐 구역 성경 공부 교재 만들어 달라, 뭐 재직 훈련에 관한 교재 만들어 달라, 다 테스트를 전부 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에서 이것을 내보내기를 해야 됩니다. 내보내기를 하려면, 자, 여기에 우측에 방금 제가 점을 눌렀죠? 보세요. 테마 프레젠테이션 옆에 보면 여기에 내보내기라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걸 잘 스캔해냈다고 머리로. 그 다음에 여기 가게 되면 PDF로 내보내기 할래?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기 할래? PDF 다 아시잖아요. 그럼 이제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보내기 중입니다. 지금.
여기가 좀 인터넷이 버벅거리네.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같이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시간상 지금 이거 계속 내보내기 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다시 홈페이지로 가서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자, 교회 청소년부 운영에 관한 제가 PPT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여기 이제 이렇게 쭉 청소년부 조직 구성 어떻게 할 거냐, 뭐 청소년부 프로그램 구성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지금 PPT가 지 혼자서 만들어 온 겁니다. 나는 단지 주제만 넣어주는 것뿐이에요. 청소년부 예산 및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할래, 청소년부 리더십 개발 어떻게 하고, 자원봉사 관리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의 그 개요를, 이 차례를 자기가 만들어요. 그럼 이걸 바꾸고 싶잖아요. 그럼 제가 이것을 파워포인트 잠깐 내보내게 하면 여러분들 그 다운로드에 이게 다운이 되거든요. 그거를 읽어서 이게 만약 글자 포인트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글자는 내가 거기서 좀 이제 바꿔주고 하면 되고 추가해주면 돼요. 근데 이것을 다 일일이 쓰거나 저도 해보니까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저한테 없어요. 청소년부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내가 담임 목사로서 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렇게 구조를 만들지? 이런 것들을 이 AI가 너무나 쉽게 해줍니다. 근데 거기서 마음에 안 드는 건 내가 좀 고치면 되고 바꾸면 되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 인공지능 서비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 프로그램을 오늘 저와 함께 좀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가서 자,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 첫 번째는 GPT 꼭 필요하나?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좀 짚어보고, 두 번째, 챗 GPT는 이렇게 시작하라, 이렇게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 이 개념을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적지 마시고 그냥 제가 나중에 PPT 올려놓을게요. 그럼 PPT에 여기 다 써놓은 거 있잖아요.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나중에 보시고 지금은 그냥 강의만 듣고 편안하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질문 잘하는 법. 이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번에 책도 샀습니다. 여기 챗GPT 120% 질문하기라고 하는 기술, 질문의 기술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실습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챗GPT 목표 활용 실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시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많이 갔네요. 자, 챗GPT 꼭 필요한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고민하고 있죠. 챗GPT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죠?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챗GPT를 적극적으로 내가 쓰고 있다,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쓰고 계신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우리 노 회장님 제가 너무 잘합니다. 아마 우리 노예에서 컴퓨터 실력 정말 좋으신 분이신데, 그 다음에 나는 그냥 가끔 한번 뭐 이렇게 찾아보는데 쓴다 하신 분, 가끔 쓴다는 거 하신 분들, 가끔 쓴다고. 나는 손 놓고 있다, 나는 안 쓴다, 나는 별로 이거, 그러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제 나머지 이제 손은 안 드신 분들이 나는 이거 별로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자, 챗GPT를 몇 번 사용해보고 왜 안 쓸까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결과물이 마음에 들잖아요. 몇 번 질문해봤는데 나온 것이 뭐 시원찮지 않으니까 안 쓰는 경우가, 꼭 사용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은 GPT로, 이 챗GPT로 기가 막힌 정보들을 뽑아내고, 아까 이처럼 이 챗GPT의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프로그램까지 갖다가 써서, 아까 제가 쓰는 거, 이 PPT를 만든 이런 프로그램은 오늘 영어를 자동으로 번역시켜주는 제가 프로그램 하나 소개할 텐데, 이런 확장 프로그램까지 아주 잘 원활하게 쓰면서 기가 막힌 정보들을 이 완전 책을 하나 쓰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성경 공부를 아주 정말 멋들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챗GPT로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접근도 못하고 지금 하다가 몇 번 하고
이거 뭐 시원찮구나 하고 그만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좀 질문 하나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비서나 개인 비서나 보좌관 두고 계신 목사님 있나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혹시 있으신 분? 제가 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네. 아마 우리 노예의 개인 비서, 서울 큰 교회 목사님들은 개인 비서로 부목사님들을 정말 비서로 두고 계시는, 운전하고 같이 다니고 항상 같이 다니는, 제가 그 목사님 만나봤는데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자, 내가 요구하는 일들, 작업들을 처리해주고 내가 시키는 대로 무엇을 사와라, 뭐하라 이렇게 하면은 이걸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비서나 보좌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비서가 뭐 하시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아마 대충은 아실 텐데, 국회의원 보좌관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잠깐 보실래요? 네. 여기 정책 연구, 이게 의정 활동 지원, 대외 협력 이런 거 이제 쭉 하는데 우리가 이거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을 이제 챗 GPT가 할 수 있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챗 GPT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개인 비서를 둘 형편이 못 돼서 못 두는 거잖아요. 둘 수만 있다면 두지 않겠어요? 네, 저도 두겠습니다. 제가 운전하기를 정말 싫어해서 운전 비서라도 꼭 두고 싶은데 아마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그 일은 안 될 것 같고, 자, 이 보좌관, 비서입니다. 챗 GPT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가상 비서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가상 비서를 두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정말 많이 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해줄 수 있고 하는 이 서비스를 우리가 챗 GPT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보좌관을 둘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정책 결정, 가서 무슨 자료 찾아와, 질문 만들어줘. 여러분, 국회의원들이요, 국정 질문할 때에, 대정부 질문할 때 질문을 누가 왔냐면 다 밑에 있는 보좌관들이, 수석 보좌관부터 해서 막 밤샘에서 만든대요. 만들어가지고 최근에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보좌관들이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 보니까 그들이 밤샘 해가지고 만들어서 올려주면 제대로 읽는 사람 있고 소화해서 말하는 사람 있고 하잖아요, 국회의원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좌관을 둘 수 없고 비서를 둘 수 없지만은 챗 GPT라고 하는 이런 보좌관을 둘 수 있는데,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고민하는 것은 너무 시대에 떨어지고 트렌드에서 한참 뒤진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오늘 강의 듣고 돌아가셔서 또 손을 놓게 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액센트를 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질문이 계속 나갑니다. 맨먼스가 뭔지 혹시 들어보신 분? 맨먼스라는 이 용어 들어보신 적 없어요? 예, 그래야지 제가 강의를 할 수 있겠죠? 네. 한 사람이 한 달 동안에 할 수 있는 작업량을 가리키는 단위, 그 말을 맨먼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PPT를 만들 때 경험했듯이 수시간을 어쩌면 걸쳐서 만들어야 할 이 PPT를 단 몇 분이면 만들거든요. 아까 이건 인터넷이 느려서 그렇지요. 우리 집에 있고 빠른 것은요, 금방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싶은 이 풀 텍스트가 있잖아요. 이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넣어주면서 만들어달라 하면 만들어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보면서 요약해가지고 이거 PPT 만들고 이것이 강조점이네 이렇게 막 고민하고 하는데, 얘한테 딱 시켜놓으면 얘가 알아서 PPT 쫙 만들어갖고 나오잖아요. 거기서 내가 수정만 좀 보면 되거든요, 글자랑. 근데 안 할 수 있을까요? 챗 GPT가 한 달에 할 수 있는 이 맨먼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기업체가 왜 챗 GPT에 이렇게 몰두하냐면 이 맨먼스라고 하는 이것 때문이에요. 한 달에 할 일을 1시간, 하루면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챗 GPT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쓰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 시간이 길어질까 봐 뺐는데요. 여러분, 휴대폰이 2007년도에 애플에서 처음 만들었잖아요. 그때부터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지금 우리 안 가지고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컴퓨터,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1988년에 290만 원 주고 이 엑스트를 샀습니다. 위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밑에는 이 저장 시스템을 넣는 그것을 290만 원을 사가지고 개인 퍼스널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하고 날아가게 되죠. 근데 그때 친구들은 뭐냐 하면, 야, 666 그 사탄을 네 쓰면 되냐? 제가 어느 목사님들하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학교 1등 졸업생인 방현철 목사라고, 그 친구 지금 목회도 안 해요. 그 친구 나한테 그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그 사탄이다, 666. 그래서 지금 안 쓰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있겠죠. 바코드에 뭐 666 막 뭐 계시로, 그거는 뭐 두고요. 우리는 결국은 쓰게 된대요. 앞으로는 챗GPT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요.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휴대폰에서 우리 네이버에서 검색하잖아요. 네이버 검색하기 다 하지 않잖아요. 뭐 다음이나 지금은 검색해가지고 나온 걸 내가 다 들어가서 또 확인하고 뭐하고 하는 과정을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챗GPT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로만 해도 다 알아서 얘기해 주잖아요. 요즘 보이스 나왔잖아요. 휴대폰에서는 그 챗GPT 4.5가 나왔잖아요. 조그만 O자 생긴 거. 거기다 말로 하면 되잖아요. 우리 안에 저 뒤에 와 있네. 우리 아내에게 챗GPT 가르쳐주고 음식 요리 만드는 방법 나한테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 귀찮다. 컴퓨터에 뭐 이거 어떻게 만드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여기에다가 말만 해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말로. 호박 요리 어떻게 만들어? 재료는 뭐니? 구람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계속 하면 걔가 아주 나처럼 짜증도 안 내고 너무나 순종을 잘할 거다. 제발 좀 배우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오신 목사님, 사모님들, 챗GPT 배우셔가지고 목사님들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들 왜 좀 가끔마다 친절하지 못하신 저 같은 사람들 있는 줄 압니다. 자, 챗GPT를 사용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시간이 절약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자료를 찾는데 어떤 작업을 하는데 허비하는 시간, 이걸 절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유익이 되잖아요. 우리는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24시간.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은 저 시골 살잖아요. 호미를 가지고 계속 막 100번 수백 번 하는데 포크레인 한 번 하면 그냥 한 큐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돈 좀 들여야 되겠지만 그렇게 쉽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작업이라는 거죠. 자, 지금도 검색창에서 단어 넣고 찾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찾죠? 요즘 아이들은 어디 가서 배운다고 하죠? 유튜브에 가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지금 어디 가냐면 이 AI, 생성형 인공지능 AI한테 가서 물어보고 배운대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걸 막 치고, 아까 저도 지금 오타가, 이 노트북을 잘 안 쓰니까 오타가 나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연구를 할 때, 설교를 하실 때에 뭐 단축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도만 하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할 텐데, 보통 본문 연구를 뒤에 제가 아주 순서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성경사전, 백과사전도 보고 뭐 성경 배경이 뭐 있나도 보고 주석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참고를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것을 그러면은 백과사전이 만약에 없다, 성경 배경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내가 갈릴리의 배경, 사회적 상황을 알고 싶은데 예수님 당시에 모른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보려면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책도 없어. 그냥 지나가자.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챗GPT에서 예수 당시에 갈릴리의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라. 농경시대에 그들이 그 문화에 대해서 알려줄래? 그러면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줘요.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크로스 체크한 다음에 이거 정말 학문적인 맞구나. 아니면 누구 학자를 불러다가, 배경 유명한 학자 있거든요. 불러다가 그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니? 물어보면은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놀라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PPT 만들어 왔잖아요. 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PPT 생성 AI가 그냥
아이디어를 쫙 그 순서 이렇게 뭘 가르칠 건지, 제가 구역 성경 공부 교재 만들어 줄래? 이렇게 했더니 새신자 성경 공부 교재 만들어 줄래? 제가 샘플 다 만들어 놨습니다. 했더니 저보다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 거예요. 이런 우리 아이디어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챗GPT가 그걸 해결해 줍니다. 세 번째,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질을 높일 수 있나요? 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근데 이 한정된 단어와 용어로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요, 퀄리티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항상 그 퀄리티가 계속 개발하지 않으면 멈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챗GPT에게 물어보면 퀄리티가 올라가. 질문을 계속 바꾸고 더 구체적으로 1번 항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해줘. 이렇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첫 번째,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딱 나열만 해줄 때가 있거든요. 질문을 이제 단순하게 넣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설교나 여러분의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든거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들,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이 AI가 하는 일이 이제 좀 이따 소개할게요. 많은데 질을 이 세 가지 우리에게 정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시는 분들 집에 가서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일에 사용할 수 있는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검색해 주죠. 번역도 해줍니다. 번역 너무 잘해줍니다. 네, 요약을 해줍니다. 어떤 글에 대한 내용 요약 딱 해주라. 네, 그 PDF 파일 넣으면 요약해 주죠. 언어 학습요. 요즘 가장 핫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영어를 듣기만 하는데 대상을 하면 요즘 필리핀 누구 강사하고 하려면 돈 엄청나게 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 챗GPT하고 언어 학습을 어떤 언어라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어도 할 수 있고 독일어도 할 수 있고 뭐 소련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디자인, 여행 계획, 우리 그 박희수 목사님은 챗GPT를 통해서 여행 계획을 엄청나게 잘 물어보고 세우는 걸 제가 어제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저 어제 배웠습니다. 저는 여행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잘 몰랐는데, 자, 연구하는데 이런 이 외에도요, 제가 소개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많은 내용을 이 챗GPT가 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챗GPT 이렇게 시작하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알면 챗GPT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뭔가를, 그 개념을 아주 복잡하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프롬프트란 뭐냐면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질문이나 명령어예요. 명령어. 이게 인공지능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챗GPT 들어가면 밑에 이렇게 클립 이렇게 있는데 이 줄 있잖아요. 거기다가 넣는 이 텍스트, 명령어, 지시문, 이것을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기다. 이 명령어를 잘 쓰는 기술, 이것을 가리켜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질문 잘하는 법이죠. 근데 이게 이제 어렵게 이제 저는 말을 쓰고 있죠. 자, 기본 원리,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깊게 들어가면요 매우 복잡합니다. 26가지 이 프롬프트 사용하는 원리도 있고요. 아주 정리를 제가 그 다 살펴보고 다 연구해 봤는데 그거 소개하면 여러분들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매우 간단한 6가지 이 구성 요소를 말씀드릴 텐데요. 자, 제가 여기를 다 보여드렸네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앞에서 인공지능을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는 기술입니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무슨 개념인지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구성해야 될 요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시어, 지시 명령어에 이 들어가야만이 내가 원하는 좋은 답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초 명령요.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김태호 목사님에게는 정확히 배우지 않았잖아요. 몇 가지 배웠죠. 역할 부여하는 거, 역할 선정하는 것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쭉쭉 쓰니까 대부분들이 빨리빨리 캐치를 못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 기초 명령을 정확하게 6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것도 실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나오죠. 역할 부여, 그 다음에 지시 질문, 어떤 목적으로 내가 이걸 하려고 한다. 구역장
훈련, 교재로 쓰려고 한다는 이 목적을 명확하게 부여를 해주면 돼요. 나는 이것을 청소년, 우리 교회 청소년 리더들을 가르쳐간다. 청소년 리더 교재 좀 만들어 줄래? 이렇게 이제 지시문을, 목적을 정확하게 하면서 넣어준 거죠. 조건, 좀 이따 제가 구체적으로 할게요. 그냥 보고 이제 뒤에 가서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화도 드릴게요. 예, 조건, 여기는 톤이나 어조를 가리키는데 답변 예시를 해주고 출력, 양식, 이 6가지입니다. 이 6가지 구성 요소를 여러분들이 좀 가능하면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제 질문을 만든 거죠. 프롬프트를 만드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물이 이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볼게요. 역할을 부여해야 됩니다. 챗GPT에게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 역할을 부여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페르소나, 어려운 말로. 이게 인공지능에게 부여하는 가면, 어떤 이 가상 인격이죠. 가상 인격을 하면, 내가 수학 문제를 풀고 싶다. 예를 들면,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수학을 기똥차게 하는 선생님이야. 수학 선생님이야. 이렇게 이제 역할을 부여를 해주는 거죠. 마케팅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마케팅 전문가야. 이런 이제 역할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상이잖아요. 가상이. 이거는 이제 어려운 전문 용어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자, 한식 요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 우리 사모님들 오셨는데, 전통 한식 요리 전문가의 역할을 하라는 명령어를, 역할을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당신은 이제부터 전통 한식 요리 전문가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당신은 이제부터 조직신학자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역할 부여를 해야만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런 어떤 직분, 이런 어떤 일하는 전문가의 명칭, 그 범주로만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렇지 않고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어떤 한식 전문가 김도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김도섭의 이름을 넣어서 김도섭의 스타일로 이 양식, 한식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 이름, 개인적인 이름까지 넣게 되면요, 그 사람 스타일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빨리 우리가 머리를 회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설교를, 제가 이제 우리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챗GPT에게 설교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얘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스타일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와 비슷하게 하는 설교 스타일의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이동원 목사 설교식으로 해줘. 이러면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름까지 아주 지명을 해서 존 파이퍼의 스타일로 설교 작성해 줄래? 이렇게 하면은 그 설교가 그렇게 쭉 나와요. 존 파이퍼는 이 신학자면서 설교자의 그런 스타일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여간 생각나는 대로 전문가를 불러오되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름까지 넣어주게 되면, 오늘 제가 다 실습을 하고 싶은데 이미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예를 들면 고담시티의 조커에게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물어보려고 해요. 이 유명한 사람인데, 너는 이제부터 고담시티에 조커야. 나는 고혈압 있고 20kg 체중을 정말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 내 주변에는 운동할 공간도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이어트 프로그램 만들어줄래 하고 이름까지 지명을 해주면은 이 유명한 사람이 와서 나에게 상담을 해주듯이 해줘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 챗GPT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역할 부여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 뭐 예를 많이 들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거 실습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실습을 하게 되면요, 제가 뭐라고 여기 써놨습니까? 당신은 최고의 한국어 사전이다. 다음 문장 안에 있는 어려운 용어를 선택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요, 인지적 뭐 프레임워크니 뭔 소리를 하는지 뭐 레지티머시 막 이런 말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요, 이렇게 명령하면요, 이 용어까지 밑에다 설명을 다 구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글을 읽을 때에 어떤 1차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게 있어요. 글을 읽으려면 먼저 선 이해를 가장 많이 읽을 수 있는 전문적인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카피에다 딱 집어넣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얘가 설명을 다 해줍니다. 이것이 역할 선정이라는 거죠. 한국어 사전. 네.
인데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자, 지시, 질문, 수행해야 될 임무, 챗GPT에게 시키고 싶은 것, 그 다음에 수행해야 될 임무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용과 요청사항 구체일수록 좋은 답변이 나오죠.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추가할수록 목적에 맞는 자료를 얘가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너는 이제부터 조직 신학자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습 한번 해볼까요? 이거 실습 한번 해보고 갈까요? 바로 강의할까요? 네, 제가 이거 그대로 쳐서 이거 제가 카피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대한 조직신학적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되 도표 형식으로 비교 설명해 달라 했더니 도표로 쫙 나오고 설명을 하는데요. 야, 저보다 더 설명을 잘하는 거야. 우리 여기 조직신학 박사님, 노회장님 빼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역할 부여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하면은 그냥 도표로 쫙 만들어서 한눈에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것이 지시사항 잘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여기에서 그거 빼뜨렸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목적을 얘기하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런 지금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있는지 목적을 정확히 얘기를 하죠. 주일학교 여름 캠프에서 사용하려고 해. 그러니까 얘들이 재미있게 해줘. 재미있고 여기다가 재미있는 게임도 하나 알려줄래? 이렇게 이제 자꾸 추가하면서 어디에 쓰겠다는 명확한 그 목적, 내가 이 사용 목적을 알려주면 얘가 너무 잘 알고 거기에 맞게 딱 나옵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교회 재직 훈련 세미나에서 사용하려고 하는지, 여름 캠프에서 하려고 하는지, 좋은 집사가 갖추어야 자질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제가 이것도 해봤거든요. 자, 재직 훈련에 관한 성경 공부 교재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이것을 여기에 이런 용도로 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말 순서를 잘 만들어서 저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용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톤, 이 조건이죠. 답변 생성 시에 챗GPT가 지키도록 하는 그런 원리, 그렇게 하고 싶은 조건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톤이나 어조도 마찬가지인데 조건 중에 하나인데, 야, 착하게 해줘, 따뜻한 말로 해줘, 부드러운 말로 해줘, 강의 형식으로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만약에 여기 제가 이걸 안 보여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이 저렇게 조건 40분에 80자 이내로 작성해줘, 존댓말로 해줘, 반말 쓰지 말고 이렇게 이제 톤도 얘기해줘.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이 잘 안 나게 되면 챗GPT에게 그대로 상황을 설명해 줘요. 그래서 여기에 어울리는 톤이 뭘까? 내가 오늘 목사님들 앞에서 강의를 해. 근데 이 강의를 목사님들에게 맞는 그런 톤으로 이 강의 만들어 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렇게 강의를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을 이 대상을 알고 얘가 그렇게 알아서 잘 해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사직서를 쓰려고 하는데 어떤 톤으로 쓰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내가 사직서를 쓰려고 하는데 어떤 톤으로 쓰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면 얘가 사직서를 아주 부드러운 톤으로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써줘요. 거기다 또 더 구체적으로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어르신이 기분 나쁘지 않게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들을 좀 기억하셨다가 사용해 보시면 부드러운 언어로 해줘,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해주는 거, 톤을 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답변 예시를 해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샘플을 넣는 거죠. 챗GPT에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말로 하기 어려운 일들이라면 예를 들면 이런 걸 수가 있겠죠. 자, 내가 라떼 커피를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초보자야. 난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순서와 레시피, 양 등을 자세히 알려줘 이렇게 하고, 어떤 이 챗GPT,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 가게 되면 라떼 만드는 방법 있잖아요. 그걸 예시문을 하나 또 넣어줘요. 근데 걔가 그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걔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자세히 해주기를 원하구나 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제가 아이리시 커피를 영국에서 한번 마셔보고 한국에서
꼭 마셔보고 싶은데, 그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걸 조만간 한번 얘한테 시켜보려고 해요. 아이리시 커피를 아일랜드에서 커피하고 만드는 그런 아이리시 커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려고요. 양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유튜브를 봐도 저 사람이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그대로 하면은 제맛이 안 나잖아요. 근데 얘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답변 예시를 예를 들어서 준비물도 얘기해주고 재료 만드는 순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넣어주면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설교문이 나왔을 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동호 목사님 대표적으로 그 목사님 설교 같다면서 이런 식으로 해줘, 이런 식으로 하고 일부분을 캡처를 해다가 집어넣고 너 이런 식으로 좀 스타일로 해줄래? 이동호 목사님 3대주로 쭉 하잖아요. 설교 쭉 보게 되면 뭐 읽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예시문을 넣어주면 훨씬 더 잘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뭐 5절까지 본문인데, 이 설교를 다음 예시문처럼 이런 스타일로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얘가 더 잘 알아서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이죠. 출력 형식이죠. 출력 양식을 지정을 해주면 나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답변을 어떤 형태로 출력하고 싶은지를 지정을 해주는 거죠. 자, 6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내용들과 요청사항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출력 양식을 얘기해 주면 됩니다. 어떻게 해주느냐? 앞에 나왔죠. 글머리 기호 양식으로 해줘, 단락으로 얘기를 해줘, 이 표 형식으로 해줘, 앞에 별표 형식으로 해줘, 도표로 해줘. 자, 그래서 주제는 좋은 집사의 역할, 성경 구절과 역사적 내용을 간단히 설명 요약해 주고, 성경 구절을 개역 개정본으로 사용해 주고, 그레토는 권유용으로 해주고, 그러면은 설교식으로 해줘. 양식을 주기 때문에 설교식으로 해달라, 아니면 강의식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강의식으로 하면 그대로 강의 형태로 나오는 거고, 설교식으로 우리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면 설교는 좀 다르잖아요, 강의하고. 네, 그렇게 만들어서 줍니다. 자, 이 기본 6가지 명령, 이거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구성할 때 이것만 잘 여러분 숙지하시고 계속해서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른 모든 분야에는 이 프롬프트 기술이 다 예시문이 막 산더미처럼 다 예시문, 예문이죠. 쉽게 말하면 예문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딱 안 나온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딘 것 같아요? 우리 목회 영역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릴 이 책의 뒤에 자세히 성경 본문 연구할 때 예시문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이 책 꼭 받아가시고, 이 책이지만 책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이 책 가져가시면 예시문을 계속 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 챗GPT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질문을 잘하는 법이 이제 드디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질문이 답을 바꾼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사서 봤죠. 강의 준비하면서. 질문이 무기다. 예. 질문이 무기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좋은 질문이 훌륭한 답을 만든다. 이것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는 질문하는 사람이 답을 얻는 시대다. 자, 인공시대, AI 시대는 질문하는 사람만 답을 얻는다. 이거 지금 학자들이 지금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이 답을 얻고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좋은 결과물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해야만이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답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물이 시원치 않고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아, 내가 질문을 좀 제대로 못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다른 사람들이 쓴 예시문들을 쭉 보시고 그것들을 좀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거나 참고에 모방을 해서 해보시면 계속해서 질이 높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떤 그 궤도까지 올려놓으면 자유스러운데, 이 궤도로 올라가기 전에 대부분 탈락을 하더라고요. 언어 공부도 이 궤도로 올라가면 이게 평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여기 올라가도 맨 밑에서 떨어지는 사람, 중간중간 가다가 포기한 사람, 거의 와서 포기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스럽게 편할 때까지 한번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이걸 계속 아까 6가지 기초 명령이 내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쓰게 되면은 나중에 좋은 작품들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이제부터 실제적인 거. 자, 한글보다 영어로 질문하라. 왜 영어로 질문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예. 그럼 챗GPT가 학습한 데이터의 양이 한글보다 영어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아마 상식적으로 알 텐데,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이 WE 테크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이 한글 데이터, 그러니까 인터넷 콘텐츠에 사용된 언어에서 한글은 0.5%에 불과한데 영어는 정확히 얘기하면 58.8%입니다. 60%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냐면 한글로 치는 거야. 그럼 한글에서 나온 자료는 뻔하죠.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제가 한글을 잘 안 씁니다. 검색기도 저는 잘 안 씁니다. 차라리 구글에 가서 영어로 쳐가지고 구글에 있는 자료를 다 가지고 오지. 예전부터 한글의 네이버나 저는 이 다음 이런 거 뭐 무슨 물론 식당 물어볼 때는 좀 쓰지만 한국계 그 외에는 자료 찾기 하고 할 때는 저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자, 영어로 물어볼 때보다 한글로 물어볼 때보다 영어로 물어볼 때가 답변의 길이가 훨씬 깁니다. 근데 여러분 한글로 물으면 분명히 답변이 짧습니다. 이게 내용이 적다, 뭐 심지어는 부실하다. 챗 GPT를 할 때 영어로 질문하느냐 한글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값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챗 GPT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챗 GPT가 잘못된 질문을 한다고 하잖아요. 거짓말 태고 막 이렇게 텐다 이러면 안 되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막 자기도 모르면서 어찌됐든 막 맞춰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환각 증상이라고 하는 환각 현상, 홀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환각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어로 하게 되면 줄어든대요. 근데 한글로 하면 자료가 없으니까 지가 그냥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한글로 우리가 질문하게 되면은 알 수 있는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오겠죠? 영어를 잘못하는데 영어 울렁증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여기 잉글리시 히스테리아가 영어 울렁증이라는 말인데 영어 울렁증 있잖아요. 영어 울렁증. 영어를 기본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외국 가면 울렁증이 생겨가지고 말이 터지질 않습니다. 우리 외국인 만나면 일단 입이 다 터지잖아요. 뭐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잘못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질문을 분명히 하게 되겠죠. 자, 이제부터 염려하지 마세요. 뭐가 있습니까? 프롬프트 진이가 있잖아요. 프롬프트 진이라고 하는 영어 자동 번역기, 챗GPT 자동 번역기라고 하는 좋은 확장 프로그램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좋은 번역기가 있는데 구글 번역기와 딥L이라고 하는 이 번역기가요 최근에 나왔는데 현재 나온 번역기 중에 이것이 그래도 가장 잘 번역하고 있다라고 정평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학자 성모모 교수도 이것까지 다 테스트해보고 이거 딱 좋네, 앞으로 번역가 필요 없겠네 막 이러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제가 다 봤죠. 자, 영어로 질문을 해야 하는데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자, 영어로 그럼 질문 만드는 방법은 뭐 대략 이게 프롬프트 쓰는 방법이죠. 이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챗GPT에 들어가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실습을 한번 하고 알려드릴게요. 자, 알려드리기만 하고 빨리 나올게요. 제 강의 끝날 시간이 됐는데 50분 끝나야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챗GPT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우측에 가면 점 3개 있잖아. 네, 로그인이.
이거 하나만 가르쳐드리고 저 하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단축키를 하는 방법이 너무 편한데 여기에 가게 되면요, 여기 SE라고 하는 이런 표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내 로그인 한 거거든요. 자, 이 로그인한 그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진이 나오기도 하고 내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한 그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이게 나와요. 챗GPT 화면이 나오게 되면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내 GPT, 챗GPT 맞춤 설정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여기에 맞춤형 지침이 있어요. 지침이 뭐게 되면 네, 진즉 얘기하시지. 이렇게 역시 나왔죠. 여기에 가게 되면 SE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 챗GPT에 로그인한 거거든요. 대부분 구글로 로그인 하신 분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로 로그하신 분 있고 크롬 로그인 하신 분인데 여기에 가게 되면 이걸 누르면 되면 이 메뉴가 이렇게 나와요. 메뉴가 나왔을 때 챗GPT 맞춤 설정으로 가게 되면 여기 나옵니다. 여기다가 뭐냐면 이제부터 앞에 빼고 직전 문장을 내가 이를 치면 번역해 줘 이렇게 얘기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어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영어로 질문을 했습니다. 영어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때 1번을 딱 치면 밑에서 번역이 자동으로 쭉 나옵니다. 이거 활용법만 아시고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제가 지금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제 강의 마쳐야 되겠네. 프롬프트 지인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만 얘기하고 제가 끝날게요. 제가 50분에 끝나야 됩니다. 이어서 우리 김용 목사님이 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 강사님이 오시는데요. 프롬프트 지니라고 하는 검색기에서 프롬프트 지니를 치세요. 프롬프트 지니. 그래서 우측에 가게 되면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또 보게 되면 확장 프로그램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걸 하게 되면 여 밑에 이거 보실래요? 밑에 지금 화면 전체 화면이 안 나왔네. 자, 밑에 프롬프트죠. 저걸 프롬프트 밑에 보게 되면 이런 표시가 하나 생겨요. 이게 뭐냐면 자동 번역기 확장 프로그램이 붙어준 거예요. 여기다 챗GPT에.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한글로 치면 영어로 질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질문했으니까 영어로 나오고 또 그 영어를 번역을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쉬운 방법이 아까 1번도 아니고 단축키 쓰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프롬프트 지니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강의 시간이 짧네요. 뒤에 실제 실습하는 것들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강의는 우리 목회 개발 연구위가 모일 때 오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